오늘 한 러시아 여성이 저에게 털어놓은 고백을 들으시면 아마도 정말로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분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여성의 이름은 알리사입니다. 29살 과부이자 5살 딸의 엄마죠.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목숨을 걸고 한국 국경을 넘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반항 감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알리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딸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까지 그녀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리사가 제게 한 그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정말 아마도 한국 분들께서는 저를 미워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알리사고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살고 있는 29살 여자인데 사실 저에게는 말하기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제 남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 남편 드미트리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예요. 5살 딸 카투샤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걸 정말 말해도 될까요? 제가 한 말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 네. 맞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비웃으면서요.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미국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는 주제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한국은 작고 약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2023년 12월 제 인생에서 가장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겨울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를 여는 거였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았죠.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카투샤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그 작은 목소리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엄마, 저 배고파요. 그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제 가슴이 정말로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정말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물에 불려서 소금 한 꼬집 넣은 뜨거운 물과 함께 말이에요. 카투샤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이것도 국이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언제 들어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웃집 타냐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알리사, 나 한국 가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뭘 하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이 그냥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타냐가 제 어깨를 잡고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리사, 거기서는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사람이야. 러시아가 훨씬 큰 나라인데 뭘. 그런데 타냐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거기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해. 특히 아이들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카투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점점 말라가는 볼,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로 고기는 언제 들어가요? 라고 묻던 모습이 그래도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잖아. 우리 같은 러시아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어.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카투샤가 잠든 후에 저는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눈보라가 정말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난로는 벌써 며칠째 꺼져 있었어요. 석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카투샤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따뜻한 국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로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이는 꿈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타냐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그런 곳이 있을까? 한국 같은 그렇게 작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투샤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깨어나긴 했는데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는데 차갑기만 했어요. 체온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카투샤야. 엄마가 뭔가 해볼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만약에 타냐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정말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자존심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카투샤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타냐를 찾아갔어요. 타냐, 한국 가는 방법 좀 알려줘. 타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리사,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카투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타냐에게 한국 가는 방법을 물어본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집 베라 아줌마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마치 제가 무슨 끔찍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였어요. 알리사, 너 미쳤구나. 한국. 그런 곳에 가겠다고? 베라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리기도 정말 부끄러운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미국 개나 되는 주제에 저는 그때 정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카투샤를 그런 곳에 데려가겠다고? 러시아 애를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다음 날 마트에서 만난 올가 아줌마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한국, 거기가 어디야? 중국 속국 아냐? 거기서 뭘 하겠다고? 그리고 카투샤 유치원 선생님까지 한국 사람들 얼굴도 다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구별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서 살겠다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런 이상한 나라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카투샤와 함께 페어가 된 시장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버스 한 대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낡은 버스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옆구리에 한글이 쓰여 있었거든요. 9호 버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버스에서 따뜻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 냄새였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냄새였어요. 카투샤가 제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엄마, 저 냄새 뭐예요?
정말 좋은 냄새예요. 그때 옆에서 술주정뱅이 니콜라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것 봐라. 한국 놈들이 와서 우리한테 시에나 베푸는 척하고 있네. 정말 꼴불견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온 건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런 시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카투샤의 파란 입술이 자꾸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거기서 뭘 하겠다고? 러시아 사람 취급이나 해줄 것 같아? 새벽 4시쯤 카투샤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정말로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카투샤만 살릴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타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냐, 한국 가는 방법 정말로 알려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알리사, 정말 힘들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갈 거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응, 갈 거야. 그렇게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편견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곧 겪게 될 일들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제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느꼈던 기분을 정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타냐가 저에게 알려준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알리사, 정식으로는 갈 수 없어. 브로커를 통해야 해. 타냐가 저에게 준 종이 한 장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러시아 이름이 아니라 중국 이름이었죠.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걸 보고 조금 안심했어요. 한국 가고 싶다고. 돈은 얼마나 있어? 지금 가진 게 3만 루블밖에 없는데. 그럼 됐어. 아이도 데려간다고? 더 위험하긴 하지만 가능해. 그 남자는 저에게 며칠 후 국경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라고 했죠. 카투샤와 저는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카투샤가 아끼는 인형 하나만 넣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좋은 곳이야. 카투샤,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응.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브로커는 생각보다 젊은 중국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갑기만 했어요. 돈부터 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3만 루블을 건네줬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절망적인 기분이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브로커가 돈을 받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아이가 울면 안 돼. 소리 내면 우리 모두 잡혀. 너희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나도 감옥 가. 알겠어? 그러면서 제게 검은 비닐봉지를 주더라고요. 이걸로 아이 입을 막을 준비해. 혹시 모르니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카투샤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지. 하지만 이미 돈을 줬고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국경까지 걸어야 해.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추운데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기온은 영하 20도였어요.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었죠. 엄마, 너무 추워요. 카투샤가 제 손을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담요로 아이를 감쌌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카투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엄마, 다리가 아파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브로커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빨리 해. 시간 없어. 저는 카투샤를 업고 계속 걸었어요. 제 어깨와 등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제 앞에 철조망이 보였어요. 저게 국경이야. 저기 구멍 뚫린 곳으로 지나가면 돼. 그런데 바로 그때 카투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카투샤야. 카투샤야.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런. 큰일 났네.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 해? 브로커마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병원. 여기서. 미쳤어? 지금 우리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후회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카투샤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 소리도 들렸어요. 저거 뭐야? 경찰이야? 브로커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온 차를 보니 경찰차가 아니었어요. NGO라고 쓰인 하얀 승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카투샤를 차에 태우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뜨거운 물을 줬어요. 한국희망 식탁재단에서 나왔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차 안에서 카투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니야, 카투샤.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이 천국이에요.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카투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그때 카투샤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한국은 정말로 저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날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NGO 차량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말이에요. 따뜻한 실내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카투샤는 제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가 저희에게 깨끗한 담요를 덮어줬더라고요.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말이었지만 뭔가 친근하게 들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정우라는 분이었어요. NGO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희망 식탁재단 임시 쉼터예요.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 본 쉼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뭔가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카투샤는 괜찮아요? 네. 체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곧 깨어날 거예요. 정말로 30분 후에 카투샤가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 정말 따뜻해요. 이런 곳이 진짜 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안정되셨으니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마 많이 배고프실 것 같은데. 식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긴장했어요. 무엇보다 카투샤가 얼마나 배고파할지 간단한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정신을 잃을 뻔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긴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빨갛고 아삭한 김치, 노란 계란말이, 아삭한 콩나물 무침. 그냥 평범한 한식이었을 뿐인데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어요. 어서 앉으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어요. 젓가락질도 서툴렀지만 상관없었어요. 첫 숟가락, 따뜻한 쌀밥을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거든요.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따뜻함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카투샤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야, 맛있어서 우는 거야. 정말요? 저도 정말 맛있어요. 카투샤는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것도 국이에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먹던 국이랑 완전 달라요. 응, 이게 진짜 국이야. 그럼 고기는요? 여기도 고기 없는데. 그 순간 정우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카투샤야, 된장국에는 원래 고기가 안 들어가. 대신 이 김치 먹어봐. 이것도 정말 맛있어. 카투샤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엄마, 이거 정말 신기해요. 맵긴 한데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몇 달 만에, 아니, 1년 만에 카투샤가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우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졌어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이라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카투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일도 이런 밥 먹을 수 있어요? 응, 아마도. 정말요. 매일?
그때 정우님이 말씀하셨어요. 카투샤야, 여기 있는 동안은 매일 이런 밥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카투샤가 갑자기 정우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마음만큼은 정말 큰 나라였어요. 그 밥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거구나. 그날 밤 카투샤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왜? 여기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정말 맛있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받아줄 거라는 걸. 그 작은 밥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정우님이 저에게 건넨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쉼터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카투샤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고 웃음도 많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저처럼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 말이에요. 그때 정우님이 제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리사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안정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이렇게 받기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정우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리사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일이요? 네, 급식 봉사 말이에요. 알리사 씨도 받으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 요리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요리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마음이에요. 받아본 사람이 주는 마음. 그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우님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된장을 조금씩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만들기도 하고 불 조절을 못해서 태우기도 했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우님도요? 당연하죠.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김치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래야 맛이 나요. 이렇게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물을 넣고 두부도 넣어주시고 계란말이도 콩나물 무침도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며칠 후에 CJ 푸드빌에서 봉사 연계 프로그램 담당자가 오셨어요. 저희가 식자재 후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요리 교육에도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저는 더 체계적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정우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정우님이 저에게 건넨 게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얀 앞치마였어요. 알리사 씨,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셨네요. 그 앞치마를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감격스러웠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분이 계셨어요. 몽골에서 온 할머니였는데 정말 말랐고 지쳐 보이셨어요. 제가 직접 끓인 된장국을 그분 앞에 놓아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받는 사람이었어요. 굶주린 채로 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누구 밥이에요? 카투샤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만든 첫 번째 밥이야. 와, 엄마가 요리사가 된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받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정우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리사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짓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국적이 뭐든 상관없다는 걸. 마음이 같으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날 제가 휴대폰으로 받은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로 기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쉼터 밥상 자원봉사자로 정식 채용된 날의 일이에요. 알리사 씨,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 직원이세요. 정우님이 저에게 작은 명찰을 주셨어요. 한국희망식탁재단 조리원 알리사라고 쓰여 있었죠. 정말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알리사 씨만큼 진심으로 요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했죠. 카투샤는 근처 한국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보고 러시아 언니라고 불렀어요. 기분 나빴어? 아니에요. 신기하다고 하면서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카투샤는 하루가 다르게 한국말이 늘었어요. 이제는 저보다도 더 잘했죠.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러시아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굶주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잘해줘? 알리사, 너 많이 달라 보인다. 건강해졌네. 나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카투샤가 한국 친구들과 노는 사진,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 쉼터에서 함께 밥 먹는 사진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타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리사,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리야. 왜? 무슨 일이야? 내 SNS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어. 베라 아줌마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정말이었어요. 제가 올린 사진들이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정말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한국 밥상은 식사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이었어요. 그 영상에 러시아어 자막까지 달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리사 덕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심지어 쟤를 미쳤다고 했던 베라 아줌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기절할 뻔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베라 아줌마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알리사, 미안해. 내가 너를 미쳤다고 했던 거 정말 후회해. 내 영상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나도 김치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보려고 해. 너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를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올가 아줌마, 니콜라이, 심지어 카투샤 유치원 선생님까지 모두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너 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았구나.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 그날 밤, 저는 카투샤와 함께 이 모든 메시지들을 읽어봤어요. 엄마,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응, 엄마 덕분에 말이야. 와,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네요. 그때 저는 정말로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이제 러시아까지 전해진 거예요. 냉전의 장벽도, 편견의 벽도, 밥 한 끼의 따뜻함 앞에서는 모두 무너진 거였어요. 제가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음식으로, 마음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 게시물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알리사,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한국과 러시아,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음식이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만드는 한 끼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날 제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저는 NGO 쉼터에서 밥상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우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알리사 씨,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된장을 풀어주세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 해요. 그래야 맛이 나죠.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손도 제대로 못 움직였는데 점점 익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카투샤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카투샤는 이제 한국말이 더 편했거든요. 러시아어보다도 말이에요. 카투샤야, 엄마는 러시아에서 왔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살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며칠 후 쉼터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온 젊은 여자였는데 상황이 저와 비슷했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은 옐레나였어요. 26살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옐레나예요. 아이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옆에 있던 5살 남자아이가 제 뒤에 숨었어요. 정말 말랐고 창백했어요. 그때 정우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리사 씨, 옐레나 씨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러시아 분이시니까. 저는 당연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옐레나 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옐레나가 제게 물어본 말이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받아주나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냥 작은 나라라고만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6개월 전에 제 모습을 봤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 가득했던 제 모습을요. 옐레나 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그날 저는 옐레나와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밥을 차려줬어요. 흰 쌀밥에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먹었던 그 밥상이었어요. 옐레나의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런 밥 처음 먹어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6개월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견딜 수 없었던 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였어요. 6개월 전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굶주린 채로 와서 따뜻한 밥 한 끼에 무너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옐레나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느낀 그 기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내가 받은 밥을 이제 내가 차려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정우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알리사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공동체 식당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정식으로요. 공동체 식당이요? 네, 여기 오는 사람들, 국적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알리사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쉼터 공동체 식당의 부매니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어요. 풀무원에서 후원해주신 식자재로, 오뚜기에서 보내주신 조미료로 정말 맛있는 밥상을 차렸어요. 어떤 날은 러시아 사람이 왔고 어떤 날은 몽골 사람이 왔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모두 똑같았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 국적이 없어요. 모두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러시아 SNS에 올린 한국 밥상 이야기가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야.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잘해줘? 알리사가 거짓말할 리는 없는데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를 미쳤다고 했던 베라 아줌마까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리사, 너 진짜 잘 지내고 있구나.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이야? 저는 그때 답장을 보냈어요. 네. 베라 아줌마, 한국은 밥상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나라예요. 제가 받은 위로를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제 하루하루는 의미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특히 새로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이게 한국 밥상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당신도 사람답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매번 느꼈어요.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카투샤 때문이었지만 여기 남은 이유는 이 발상 때문이에요. 이 따뜻한 공동체 때문이에요. 한국의 밥상은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뿐이었죠. 그날 제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를 읽고는 정말로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그 편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카투샤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어 있었죠. 한국어를 러시아어보다 더 잘했고 한국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카투샤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제게 그림 하나를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 가족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그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카투샤가 그린 가족 그림에는 저와 카투샤 그리고 정우님이 함께 밥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카투샤야, 이 사람은 누구야? 정우 아저씨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카투샤에게 한국은 이제 고향이 되었다는 거요. 그런데 며칠 후 쉼터에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70대 한국 할머니였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나도 어려운 사람이야. 외로워서 말이야. 그러시면서 큰 보따리를 풀어 보이셨어요. 안에는 김치, 무말랭이, 된장, 직접 담그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나 혼자 못 먹어. 같이 먹자. 그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밥상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는 거라는 거요. 할머니가 카투샤에게 말씀하셨어요. 카투샤야,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까? 네.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카투샤는 한국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러시아 아이가 한국 할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배우는 모습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쉼터에 오셨어요. 혼자 사시지만 이곳에 오시면 외롭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아가야, 나도 여기 오면 가족 같아.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밥 먹으면 가족이 되는구나. 그즈음 제게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강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리사 씨, 러시아에서 온 분들을 위한 한국 적응 프로그램인데 특히 한국 음식 만들기를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러시아 분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다니. 첫 수업날 정말 많은 러시아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온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예요. 여러분과 같은 러시아 사람이고 1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편견이 많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날 수업에서 저는 된장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먹었던 그 따뜻한 된장국 말이에요.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파를 넣으면 정말 맛있는 국이 돼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리사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아이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벅찼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러시아에서 온 편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고향 친구 타냐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타냐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알리사, 너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베라 아줌마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올가 아줌마는 김치를 담그려고 재료를 구하고 있어. 니콜라이는 술 끊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해. 모두 내가 보내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됐대. 알리사, 너는 우리 동네의 영웅이야. 너 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았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SNS에 올린 한국 밥상 이야기들, 카투샤가 행복해하는 모습들, 제가 요리하는 영상들, 그 모든 것들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카투샤에게 물어봤어요. 카투샤야, 여기가 우리나라야? 카투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어요. 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기에 남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에요. 한국의 밥상은 저에게 단순히 음식을 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가족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한국의 밥상은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언어를 묻지도 않았고 피부색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함께할 자리를, 절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줄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큰 나라는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넓은 나라라는 거요. 한국은 정말로 마음이 넓은 나라예요.